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무척 특별했는데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파랑새가 날아와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파랑새의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정원에 모여들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법 같은 정원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정원의 중심엔 마법의 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분수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소원을 빌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정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꼬마 소년 피에르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파랑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매일같이 파랑새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파랑새가 피에르를 조심스레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파랑새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파랑새야, 너는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수를 알고 있니? 파랑새는 부드러운 눈빛을 피에르에게 돌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소원해. 파랑새는 소년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듣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의 가족이 있던 집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피에르의 가족은 항상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마법의 정원과 파랑새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랑새가 불러오는 희망과 기적 같은 순간들을 존중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종종 정원에 가서 그 시절을 떠올리며 파랑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록 파랑새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갔지만 그 노래는 정원의 바람 속에 언제나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마법 정원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행복한 삶을 살며 서로를 아끼고 진정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빨간 모자를 쓴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루즈였습니다. 빨간색은 그녀의 행운의 색이었고 할머니가 손수 지어준 빨간 모자는 그녀에게 늘 행복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루즈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긴 여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숲 저쪽 끝에 살고 계셨는데 며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루즈야, 할머니께 고운 파이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버섯 수프도 꼭 전해드리렴. 루즈는 빨간 모자를 쓰고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할머니께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고 숲속의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숲속을 걷는 동안 루즈는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귀여운 다람쥐,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활기찬 토끼들까지 모두들 그녀의 빨간 모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안녕을 전했습니다. 안녕, 루즈, 조심히 가렴. 그 말에 루즈는 더욱 힘을 얻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숲속 어둡고 깊숙한 곳에는 악명 높은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사람들을 속여 먹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항상 정중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 곁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루즈가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보다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늑대는 가장 빠른 길을 통해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방 안에 가둬두고 할머니인 척 침대에 누워 루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즈가 도착하자 늑대는 목소리를 변조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렴, 루즈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지만 루즈는 무엇인가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와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눈이 크세요? 루즈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널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루즈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귀가 크세요? 그래야 널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이빨이 커요? 그제서야 늑대는 본색을 드러내며 포효했습니다. 그건 널 더 잘 먹기 위해서지. 루즈는 이내 경악하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달려가며 도움을 청했고 마침 숲속을 순찰하던 사냥꾼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냥꾼은 서둘러와 늑대로부터 루즈와 그녀의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는 늑대를 쫓아내고 루즈와 할머니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루즈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모험의 이야기를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루즈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모험을 통해 더욱 현명해지고 용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작은 소녀 루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모든 일을 사랑과 용기로 감싸며 마을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은 존재로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로즈의 모험과 빨간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대대로 전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기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아주 오래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동물들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비한 전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는 마법의 힘을 지닌 소녀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가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엘렌이라는 젊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숲속의 마법 소녀에 대한 전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렌은 할머니로부터 오래된 숲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숲속에는 마법 소녀가 살고 있으며 그녀의 눈부신 마법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렌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숲으로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풍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숲의 초입에 도착하자마자 여러가지 주변 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고 개천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나무 사이를 스쳐 가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숲속을 걷던 엘렌은 수많은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토끼 가족을 보았고 곤충들이 숲풀 속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니 엘렌은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 중앙에는 아름다운 빛의 다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빛의 다리를 건너려 할 때 엘렌은 눈앞에 등장한 낯선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또래로 보였지만 눈에는 별빛이 깃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신비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안녕, 엘렌.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엘렌은 이 여인이 바로 숲속의 마법 소녀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위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소녀는 엘렌에게 숲의 비밀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엘렌은 그녀의 지혜와 친절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법 소녀는 엘렌에게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야. 시간이 지나고 엘렌은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법 소녀는 엘렌에게 신비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필요할 때 엘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엘렌은 작별 인사를 한 후 숲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엘렌은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두 마법 소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렌은 자신의 삶의 마법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따뜻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세 마리 동물이 서로 친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용감한 여우 피에르, 지혜로운 올빼미 클로딘, 그리고 상냥한 토끼 카뮤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의 푸른 숲에서 놀며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는 숲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숲의 깊은 곳에 사는 요정 로랑의 것이었습니다. 로랑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요정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요정 로랑을 만나게 되었죠. 로랑은 그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것에 감탄하며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우 피에르는 더 큰 용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욱 용감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원했죠. 올빼미 클로디는 모든 책의 지식을 손끝만으로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지혜를 얻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 카뮤는 모든 생명체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요정 로랑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 친구에게 각각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반짝이는 돌을 건네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빨간색 돌, 클로디는 파란색 돌, 그리고 카뮤는 초록색 돌을 받았습니다. 로랑은 웃으며 친구들에게 돌을 손에 쥐고 생각만 하면 원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친구는 각자의 소원을 실현하며 나날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피에르는 이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클로디는 방대한 지식을 얻어 마을의 현자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힘입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뮤는 모든 동물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쌓았고 마을과 숲의 동물들은 그녀의 다리 아래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요정의 선물을 받은 세 친구는 자신들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그리고 요정 로랑은 여전히 숲속에서 언젠가 다시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